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전강 후약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FOMC 금리 인하는 됐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좋았다가 계속 줄줄줄 흘러내렸다라고 해석하는 곳도 많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FOMC의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음. 더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매파적이라고 하지? 라고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이제 내년에 금리를 한 번밖에 안 내린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번엔 그냥 억지로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년은 또 내년 돼봐야지 압니다. 거기다가 점도표라든지 금리 동결표 이런 거를 살펴보면 사실은 저번에 FOMC 때랑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비둘기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년에 일단은 어쨌든 캐비넷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속도가 붙어질 거고요. 내년에 한 번밖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섣불리 예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오늘 시장이 개장 초반보다 확실히 밀리고 안 좋았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 같아요. 예, 이 매파적인 인하보단 일단은 오라클 실적 발표. 그러니까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시장은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오라클 실적이 생각보다 미스가 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따져보면 오라클의 실적 예상치보다 미스난 거는 팩트 맞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된 건 맞는데 근데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사실은 미국 주식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주당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좋아요. 돈을 또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라고 하잖아요. 아직은 매출액이 꽂히지 않은 앞으로 해야 될 수주들 그게 잔고로 남아있는 오라클이 수주 잔고도 굉장히 빵빵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11% 정도 빠지고 있는 게 약간은 좀 시장에 부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오라클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시간 내에서 11%가 빠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서 살펴보면 EPS도 괜찮았고 거기다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내일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건 오라클의 실적도 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어느 정도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시장이 좀 괜찮았을 때는 저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크게 관계는 많이 없을 것 같네라고 섣불리 예측을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물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만 요거는 조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청산을 한다는 거예요. 기관이나 대량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일이잖아요. 내가 투자했던 어떠한 주식이 많이 올라서 오늘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팔지 않고 롱 포지션으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다 청산을 하고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증시에는 그렇게 유효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재료는 아닌 거예요. 그게 금리 인하까지는 좋았지만 오라클 실적 안 나왔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시장을 좀 짓눌렀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시장을 짓누른 거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냈고 이 짓누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엔 제가 오라클 이번 주 내내 오라클을 외쳤어요. 월요일부터 오라클 실적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중요하지만 오라클이 왜냐면 AI 버블론의 발생지기 때문에 오라클이 만약에 실적이 깨지면 시장은 무너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오늘 나왔던 거고, 그치만 뭐 EPS라든지 수주정보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 반영을 하고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나올이라고 보여지고,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개장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내일 새벽 미국 시장이 장 마감을 확인하면 저는 뭐 크게 리스크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앞으로 브로드컴의 실적이 더 남아있고요.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시장은 또 긍정적인 것만 와 박수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와도 괜찮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결정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안 가요? 그러신 분들 아마 지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참 특이해서 제가 네 번째에 좀 갖고 왔는데,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막 상한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천일고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분을 갖고 있는 천일고속이 올라가면서 그 옆에 천일고속이 한 10분의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동양고속까지 또 올라갔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GS칼텍스 주유소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성산업까지 상한가를 가는 정말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갔냐, 하림지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하림지주가 양재동에 2.5만 평의 부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부 T&D는 기업 자체도 좋았는데 오늘 20% 넘게 올라간 건 신정동 부지를 또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롯데칠성도 오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 다 부동산 때문이에요. 서초동 부지에 한 10,000평? 13,000평 정도 갖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삼육물산, 크라운에트홀딩스 이런 애들이 DMZ 쪽에 땅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자신 없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갑자기 재개발 이슈가 들어오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중소형 건설사들이 올라가는 거는 상한가가 풀릴 때 도망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희한하게도 제가 종목 상담 방송 때 천일고속을 상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상지건설을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그 두 개 다 이제 이 부동산 자산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들을 좋게 얘기를 못 드렸고, 방송에서도 상한가가 풀리면 그냥 수익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지금 갈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레벨업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야 저거 맨날 상한가 가는데 나도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생각 자체를 접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은요 금방 시장에 다시 갖다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력으로 번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종목을 분석해서 어떻게 간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실제로 고속버스 터미널에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올라갔지만 그 부지의 가장 80%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신세계예요. 신세계백화점이라고요. 그럼 사실 신세계도 하루에 10% 20%씩 막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거의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갈 게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재료에 절대 속지 말자. 그냥 종목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세업종의 건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건설 쪽도 올라갔고 건설 기계 쪽도 올라갔다. 근데 건설 기계 쪽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재건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건설 기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차 있잖아요. K2 전차 쪽에 엔진을 납품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건설 기계는 좀 좋게 얘기 드렸고, 근데 건설사는 내가 왜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했나 싶을 정도로 건설사들이 좀 올라갔는데, 저는 건설업황이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건설을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K2 전차 쪽에 엔진 동력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설회사 중에서도 그 원전 쪽에 좀 묻어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로지 아파트 건설, 빌딩 건설만 하는 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전혀 업황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백화점,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여전히 눌러줄 때마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거다인데, 지금은 신세계가 현대백화점보다 더 올라가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양고속, 천일고속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전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전은 여기 이제 약세에 조선을 제가 넣어놨는데, 조방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힘듭니다. 예, 근데 나는 좀 기다려서 6개월, 1년 뒤에 정말 크게 먹을 거야 라는 분들은 조선이랑 원전을 모아가셔도 돼요. 방산까지. 근데 지금 이제 원전을 사놓고 다른 거 막 올라가잖아요. 오늘 뭐 올라가는 거는 없었지만 올라가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방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 보시면 되고, 2차 전지가 약세로 좀 접어드네요. 어저께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 그 다음에 좀 답답한 게 전 이거예요. 자동차. 자동차가 답답하다기보단, 아니 현대백화점, 현대모비스 그렇게 좋다가 너무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거 아닐까라는 좀 섭섭함이 좀 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자동차 종목들은 자동차로 지금 간 게 아니고 피지컬 AI 쪽인 자율주행과 로봇 쪽으로 가는 건데, 아니 그래도 너무 섭섭하게 이번 주 내내 저번 주에 그렇게 스타를 만들어 놓고 이번 주 내내 너무 밑으로 빼는 거 아닐까라는 좀 섭섭함이 있는데, 관심. 저는 관심, 무조건 관심. 자동차는 저는 기회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예, 이 조방원보다 자동차가 빠를 것 같다 보시면 되고, 조선은 뭐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하루 정도 좀 올려 붙이더니 화수목 연속 3일 정도를 좀 빼는 좀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괜찮은 섹터다.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 드리자면요, 전강 후약은 맞습니다. 근데 전강도 아니에요. 사실은 개장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 그때부터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큰 변수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장 중간에 비트코인 시세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9만 달러를 잠깐 깼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오라클 실적에 따라서 AI 버블론이 다시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좀 부담감을 주는데, 아마 그 부담감은 내일 발표되는 브로드컴 실적과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주면은 그것 또한 다시 묻힐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도망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으로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클릭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